필요해야 돼요. 필요한 게 아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웹 호스팅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메인은 14불에서 20불 정도 선에서 해요. 호스팅이나 도메인은 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메인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URL이라고 있어요. URL. 일반적으로 URL은 이렇게 길어요. 이게 풀 URL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나눠서 보면 요 앞에 있는 여기 443까지는 어떤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슬래시서부터 있는 거는 어느 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의 파일, page.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게시판이다. 그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 검색하는 그것이 이 파라미터,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을 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네임이 뭐다. 라고 하는 걸 검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온 거에서 어떤 특정 블록, 그 부분을 이 섹션, 그거를 이 샵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 example.com 들어간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것들이 요 설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페이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회 소개, 그리고 마지막에 뭐 헌금 안내 뭐 이런 거를 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 이 헌금 안내를 내가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이 자리로 바로 가고 싶다. 그 페이지에 그 어떤 자리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샵 섹션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직접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땡땡 443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예요. 여러분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이 저희가 선으로는 이 선 하나로 들어오는데 그 선에 포트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트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로만 지나다니도록 해서 거기만 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필터링을 하는 거. 그게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막아 놓고 여기만 열어 놓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개별 관리를 하는 거.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HTTP라고 하는 일반적인 웹사이트 거는 그 포트가 443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이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한다. 보통 80 이나 8088 예 8080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여기다가 땡땡하고 80 또는 땡땡 8080 이런 식으로 넣어 줘야 돼요. 그 포트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앞에 www 이 많이들 쓰시는데 이게 인제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서브 도메인이에요. 내 실제 도메인은 example.com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example이라고 하는 큰 집 안에 www라고 하는 방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으로 인도해 달라. 저 예를 들어서 교회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church.com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school. 그 church.com 그러면 church.com에 school이라고 하는 작은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원래는 여기 슬래시하고 뭐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쓰지만 그거보다는 이걸 앞에다 집어넣고 쓰는 것이 좀 더 예뻐 보이니까 서브 도메인을 쓰게 되거든요. 요것도 지정을 해 줘야 돼요, 사용을 하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주소가 아무리 길게 돼 있어도 그거를 추리고 보면 요렇게 돼 있다. 앞에 도메인 부분, 그다음에 여기 포트, 그리고 패스, 경로, 그리고 거기 어떤 그 검색하는 그런 쿼리, 그리고 어떤 그중에 그 프래그먼트, 그러니까 그 앵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저희가 도메인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도메인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서브 도메인은 뭐 필요 없다라고 치고 example.com이라고 하는데 도메인은 뒤에서부터가 큰 거예요, 큰 덩어리. 그래서 얘는 .co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TLD, 탑 레벨 도메인. 이거는 인제 그 웹사이트의 성격을 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com, 상업용 컴퍼니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organization, 그 비영리 단체나 어떤 그런 기관 같은 것들은 org를 많이 쓰고요.
넷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네트워크 어떤 그냥 교제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수익성보다는 그냥 친교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에듀라고 하는 교육기관, GOV 정부기관, 밀 군사기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또 국가 최고 상위 그 도메인이 있어요. ccTLD라고 그러는데 KR, 보통 이제 한국의 무슨 회사는 뭐뭐.co.kr 그러잖아요. 거기서 co는 이 상업용 웹사이트 요것의 그 형태고, 가장 최상위는 한국이라고 하는 KR이 가장 최상위 도메인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US, 일본은 JP. 요런 거 말고도 국가마다 국가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geomission.org는 여기에 있는 이 비영리 단체 요것의 개념으로 org를 사용을 하고요. geomission의 또 다른 도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Jesus is with us예요. 그래서 US는 국가 도메인인데 Jesus is with us.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제 도메인을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 도메인이나 그런 것들을 그 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도메인이고, 이 전통적인 도메인의 숫자가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도메인들이 필요해서 새로운 도메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앱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클라우드, 클럽, 디자인, IO. 요즘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IO라고 하는 거, SO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요. TV, 방송을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 교회에서도 이런 TV라고 하는 그 도메인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관련이 없어도 내가 사서 초이스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있는 건? 예, 여기 에듀나 아까 위에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US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한테만 이게 판매가 될 거예요. NJ라고 하는 거는 뉴저지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는데, 그 도메인을 구입하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메인을 구입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마다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어느 데서 사면 더 싸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제 뒤에 부분이고, 뒤에 부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도메인을 하는데 컴을 쓴다. 닷컴. 그러면 이건 좀 되게 안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업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근데 상업용으로 하는데 org를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상업용인데 넷을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상업용으로 쓸 때는 닷컴이나 아니면은 닷비즈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걸로 하시면 조금 더 공신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타는 거, 뭐 이런 로우 같은 거 개인이 쓸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을 사려고 보면 가격이 좀 되게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주로 로펌이나 이 돈이 주로 있는 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을 좀 높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처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회를 하실 분은 예를 들어서 세문안 처치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이트는 그 도메인 사이트는 이런 것들을 안 파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런 걸 파는 데가 있고, 그리고 더 싸게 파는 데가 있고, 비싸게 파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서치를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메인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TLD를 잘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대로 짧은 게 좋아요. 가능한 대로 짧은 게 좋은데 지금은 두 글자 도메인은 구입할 수 없고요. 주 도메인에서는. 그리고 짧은 게 좋은데 어떤 경우는 좀 길더라도 리즈너블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하나 해봤어요. 포트리 애플 카 딜러 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길어요. 길지만 이거를 FORTLE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포트리 애플카 딜러 닷컴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때는 좀 길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짧은 것이 좋다. 왜냐면 외우기 쉬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관련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즈니스랑 그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것과 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주요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 발음하기 쉬워야 되는 거. 사람들이 어차피 읽히고 또 불려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확장 가능성, 그리고 유사 도메인, 그리고 상표권주의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의미. 다른 외국어에서 부적절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름을 지을 때 수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좀 불편해하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수인데 미국에서 수를 발음하면 이게 고소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길을 GIL로 쓴다면 몰라도 KIL로 쓰면은 이 킬이랑 또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름이 좀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하이픈,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약어들이 있어요, 약어. 예를 들어서 러브 포 유라고 하는 그 예를 저는 되게 많이 드는데, 러브 포 유를 짧게 한다고 해 가지고 LUV 숫자 4, 그다음에 그 알파벳 U, 이렇게 하면 그 5글자잖아요. 5글자니까 되게 짧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내 도메인이 loveforyou.com이야 알려주면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 LOVEFORYOU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oveforyou인데 거기서 love는 LUV야. 그다음에 fo는 그냥 숫자 4야. 그다음에 U는 YOU가 아니라 그냥 U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다음엔 쉬울지 몰라도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함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주어서 요거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내가 말로 설명할 땐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하이픈 같은 경우 되게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리즈너블하고 친근하고 가능한 대로 짧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은, 일단 중요한 것은 도메인은 신뢰할 만한 데에서 사셔야 돼요. 싸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사시면 안 되고 신뢰할 만한 곳에서 산다.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도메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DNS만 바꿔주면 호스팅은 아무 데나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가 호스팅을 하면서 DNS를 그쪽으로 설정을 해 놨다가 내가 B로 장소를 옮기면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메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그 도메인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도메인은 브랜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고데디, 네임칩, 그리고 구글 도메인. 구글 도메인은 이제 지금은 스퀘어스페이스로 이렇게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IONOS라고 하는 데가 싸게 도메인을 구매하면서도 좀 괜찮은 그런 사이트고요. 그리고 도메인닷컴. 도메인닷컴도 괜찮은 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가능한 대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니까 만약에 1년이 되면 이제 거기다 카드를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리뉴얼이 되고요. 처음에 프로모션이 혹시 있으면 좀 많이 해 놓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호스팅을 하게 되면 DNS 네임 서버 그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메인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일단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보시는 것 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프로모션이라고 싸게 나오는 것들도 여기에 보면 도메인 구입 시 회사에서 추천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막 붙이다 보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굳이 막 이것저것 다 붙여서 구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요즘은 인제 중요한 게 SSL 인증서 HTTPS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인제 중요한 게 인제 웹 호스팅이에요. 웹 호스팅은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있고 웹 호스팅이 있어요. 요 웹 호스팅을 렌트하는 거죠. 그리고 서버를 렌트하는 게 있고 그냥 공간만 렌트하는 게 있고요. 그게 인제 공유 호스팅과 전용 호스팅이에요. 아무래도 전용 호스팅이 더 비쌀 거고 서버 호스팅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리고 대역폭과 저장 공간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저희 수준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고요. 보안 백업 정책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옵션들을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이 호스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호스팅을 하면 한 달에 한 10불 정도의 호스팅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프로모션으로 싸게 반값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스팅을 구매를 할 때 이런 데서 구매를 하려면 이런 옵션이 있어요.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0%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랜 동안 구매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길게 호스팅을 하는 것이 좋고,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웹사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1년 그냥 짧게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1년 가지고는 승부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어쨌든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일단 좋아요. 플랜은 가면서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서비스들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뭐 빵빵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들, 우리 짐 끊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쨌든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가 연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짜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좀 안정적인 서버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안정적인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어떤 나의 뭐를 알리는 그런 또 연습 삼아서 하는 거라고 하면 초기 비용을 가능한 대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 놨어요. 뭐 요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호스팅어가 지금 제일 싸요. 여기에 있는 10개 호스팅 업체는 나름대로 중상위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스팅어가 이 가격이 진짜 맞다면 3 년을 하더라도 100불 언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 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스팅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싼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내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 좀 제대로 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그대로 백업을 해서 다른 데다 그대로 갖다 옮길 수 있어요. 그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연습해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들을 우리가 런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테스트 삼아서 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를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옛날에는 직접 코딩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도 아마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코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노코드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 윅스닷컴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템플릿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글자만 바꿔 가지고 그림만 바꿔서 이렇게 한다. 되게 만들기 쉽다. 근데 저는 별로 강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하는 방식대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워드프레스를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융통성이 있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글, 그림, 파일, 게시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코딩으로 따로따로 했어요. 관리를. 그런데 그거를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CMS 시스템이 다 알아서 관리해 준다. 그림 파일들도 올려놓으면 다 한 곳에 모여져 있고, 그래 그거 갖다 쓰면 되고, 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한 곳에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최근 게시물 뽑는 것도 쉽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런 것들을 다 얘가 관리해 주는데, 얘도 코딩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노코드예요. 우리 워드프레스 정도만 다룰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단지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홈페이지 강좌라고 해서 5주 이렇게 해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한두 시간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넥스트 스텝은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해 드릴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홈페이지라고 하는 걸 전체적인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워드프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워드프레스를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플러그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플러그인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은지, 그리고 또 외부의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서비스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